이번 차시에는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억압하는 외모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느끼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선생님의 생각인가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주입한 생각일까요? 외모 트라우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트라우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외모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외모에 관한 개인의 부정적인 경험을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냐? 원하던 내가 원하지 않았던 간에 겉모습으로 평가를 받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트라우마인데요. 어려서부터 겪게 되기도 하는 내용들입니다. 외모 트라우마는 외모에 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하고요. 스스로 느끼는 한계선을 만들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목이 짧아서 폴라티는 절대 입을 수가 없어. 나는 다리 굵어서 치마는 절대 못 입어. 나는 배가 뚱뚱하니까 절대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 가지 않을 거야. 이런 부분들이 외모 트라우마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외모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외모 트라우마는 어디서 올까요? 외모 트라우마는 정말 다양한 요인들을 위해서 생깁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한테 듣게 된 외모 비난이라든지 충고, 비판 같은 걸로 인해서 외모 트라우마가 생기는데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인데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너는 키가 작아서 아무것도 못할 거야. 절대 모델이 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자기의 꿈을 접게 되는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도 외모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심해지면은 폭식증이나 거식증 같은 식이 장애가 생기기도 해요. 나는 날씬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날씬해져야 돼 하는 뼈말라 증후군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체 일부분을 왜곡해서 인식하는 신체 이형 장애 같은 게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분들 있어요. 이 교사분들 중에 한 분인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 굉장히 뚱뚱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날씬해지려고 살을 많이 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한 30kg대 후반 정도 나가셨어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거울 앞에 보면은 계속 내가 뚱뚱해 보인다는 거예요. 뱃살이 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뚱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음식을 먹질 못하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너무 해골 같아요. 선생님 해골 바가지 이렇게 놀리는데도 본인이 볼 때는 퉁퉁해 보여서 음식을 잘 먹을 수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고과에도 문제가 생기셨다고 해요. 이미지가 안 좋아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연구에서는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있죠. 특히 이런 분들의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생기죠. 그러면 이게 식이장애, 그리고 그게 심리적 불안으로 귀결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릴 적에 외모로 인해서 굉장히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일단 전 키가 150대예요. 150대 초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가 작은 것도 있었는데요. 그것보다 얼굴형에 대한 놀림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넌 이마가 너무 넓어. 그래서 저 옛날에는 황비용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넌 황비용 같아. 이마가 그 중국의 변발 모양 있죠. 그래서 그런 모양처럼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20대 초반까지 앞머리를 다 가리고 다녔어요. 이마로. 이마를 무조건 가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컸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실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 한번 보세요. 뭐 하면서 놀리는지. 그 안에서 이 아이가 외모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거를 선생님들이 좀 예방해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정해 줄 수 있는 것이 교사분들의 힘이자 역할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수업은 교사분들을 위한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사분들의 그런 외모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싶어요. 교사분들은 직업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 나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기준의 내가 너무 달라요. 교사라면 이래야 돼. 나는 교사니까 이렇게 입어야 돼. 이런 역할 속에 갇혀서 나라는 그런 본연의 색깔을 잃어버리게 되죠. 외모 트라우마는 그런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억압의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안 좋게 볼까 봐 난 이걸 못해 하는 그런 억압의 결과인 거죠. 우리는 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치죠.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해라. 나는 자체로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선생님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느끼시나요? 정작 오늘 출근하면서 거울 보셨을 때 나 너무 예뻐. 나 너무 사랑스러워. 나 짱이야. 이렇게 하면서 출근하셨나요? 아니면 여기 김이 왜 생겼어? 여기 잡티 왜 있어? 오늘 왜 이렇게 살쪄 보여? 이렇게 하면서 출근하지 않으셨나요? 왜 정작 자신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까요? 우리가 교육업을 하다 보면 결국 그걸 사람들에게 좋은 쪽으로 써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좀 칼로 날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외모 고정관념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질 않은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모 고정관념을 체크해 볼 건데요. 선생님들, 제가 이제부터 항목을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나에게 어울리는 이미지는 뭐뭐다 라고 했을 때 그 안을 뭐라고 채우시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나에게 어울리는 이미지는 귀여움이다 라고 채웠어요. 실제로 귀엽진 않아요, 성격이. 그런데 키가 작은 애들은 귀여워야 돼 라고 많이 주입을 당했죠. 그래서 귀엽다고 저는 채웠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이미지로 채우시겠습니까? 두 번째, 나는 나의 얼굴이 어떻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선생님이 느낄 때는 나는 내 얼굴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나는 나의 키가 어떻다고 생각한다. 키가 적당할까? 아닐까? 아니면 난 키가 작다? 크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나는 키가 만족스럽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부분이 가장 외모 고정관념에서 큰 부분인데요. 나는 나의 몸매가 어떻다고 느낀다 예요. 최근에 가장 유명 탤런트의 자녀가 너무 많이 살을 뺀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식이장애가 아니냐 이런 것들을 많이 의심을 했는데 그분이 한 90kg대 정도의 몸을 나가다가 지금은 한 40kg대 초반까지 살을 뺐다고 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만족하지 못해서 계속 다이어트하는 것을 SNS에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 하면은 나의 몸매가 적당하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이에요. 계속 살을 빼야지 만족스러울 텐데 만족을 하지 못하고 계속 몸무게를 감량하고 싶어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나는 나의 상체가 어떻다고 느낀다. 여섯 번째, 나는 나의 하체가 어떻다고 느낀다. 이건 어떤 게 있냐면 체형에 따라서 나는 상체가 크다. 나는 하체가 크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곱 번째로 나는 나의 피부가 어떻다고 느낀다. 얼굴의 부분이잖아요, 피부가. 그래서 난 피부가 좋다고 느낀다. 아니면 피부가 좀 울퉁불퉁하다고 느낀다. 아니면 피부가 매끈하다고 느낀다. 라는 부분들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외에 신체 부위나 옷차림, 이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편안하게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느낌대로 생각해 보시고 적어두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들은 이런 여러 가지 고정관념 때문에 수업에서 좀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학년 선생님들보다는 좀 고학년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교사인데 너무 어려 보일까 봐 겁이 난다 라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선생님들이 이 안에서 어떤 게 속하는 것 같은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문성이 없어 보일까 봐 그런 밝은 색보다 항상 어두운 거 입는다. 검은색 이런 것만 입는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좀 편안하게 캐주얼한 스타일을 입으면 신규 교사나 아니면 학생으로 좀 오해를 받을까 봐 주말에도 돌아다닐 때 특히 이제 좁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말에도 정장을 입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들 중에. 그래서 이런 분들 계시는지. 또 안경이나 시계같이 나이 들어 보일 것 같은 그래서 일부러 안경을 두꺼운 뿔테를 쓴다든지 이런 아이템을 활용해서 나를 좀 감추는 일을 하진 않으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부모님 앞에서 일부러 목소리를 두껍게 내는 거예요. 목소리를 깔면서 내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거나 아니면 원래는 다정한 성격인데 다정한 성격으로 하면 더 어려 보일까 봐 일부러 딱딱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지 않으신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너무 꾸미는 것
안 좋게 볼까봐 걱정된다라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옛날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저희 중학교 때 저희 수학 선생님이 정말 멋쟁이셨어요. 거의 모든 액세서리를 전부 다 하고 계셨고, 그리고 옷도 항상 화려한 스타일, 컬러도 뭐 말강, 주황 이런 걸 입으셨는데 저는 아직도 졸업한 이후에도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왜? 자기 자신의 매력을 좀 잘 드러냈다. 그리고 특징이 잘 보인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실력은 있으시니까 더 거기에 플러스가 된 거겠죠. 우리 선생님들이 이 고민이 있으신 분들, 예쁜 옷 사놓고도 학교에서 뭐 한 소리 들을까 봐 못 입고 가지 않으시는지. 그리고 상담 주간이나 또 아이들 만날 때 내 취향은 좀 화려한 취향인데 일부러 좀 수수하게 입진 않으시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내 옷을 칭찬하면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또 학교 밖에서랑 학교 안에서랑 스타일이 너무 반대로 다르다. 이런 것도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추가로 이제 인상 고민을 좀 많이 하세요, 선생님들은. 좋은 인상이고 싶어요. 근데 얼굴에 우리 나중에 얼굴 진단도 해볼 텐데요. 얼굴 유형에 따라서 인상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 인상이 세다는 것, 우리나라 분들은 무조건 착해 보여야 좋다는 게 옛날부터 좀 깔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인상이 화려한 것도 일부러 연출하기도 합니다. 인상이 세서 애들이 겁먹을까 봐 걱정된다는 분들, 뭐 가만히 있으면 화날까 봐, 그런 소리 들을까 봐 내가 억지로 웃고 있는 분들 계세요. 계속 막 이렇게. 근데 눈이 안 웃어. 입만 웃어. 애들이 볼 때 어때요? 너무 무섭죠. 그리고 강한 이미지를 좀 중화하기 위해서 내 취향도 아닌데 괜히 레이스 있는 거 입고, 괜히 둥그러 보이는 거 입고, 부드러워 보이게 입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딱 엄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인상을 신경 쓰다 보니까 독해 보이지 않도록 굉장히 다정하게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밝고 명랑한 교사 이미지를 연기를 하시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러고 나면 어때요? 집에 와서 너무 힘들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중에 좀 많은데요. 이 신체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요. 특정한 부위가 우리가 판서할 때 좀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신경 쓰이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종아리나 팔뚝, 엉덩이 등을 가리기 위해서 여름에도 좀 긴 팔만 입는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판서하거나 우리 급식 지도하거나 할 때 내 뒷모습 보이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고, 또 예쁜 옷이 있다라도 내 몸에 좀 꽉 껴 보일까 봐, 안 어울릴까 봐 시도조차 안 하는 분들. 또 거울을 볼 때 전체적인 그런 조화보다도 내가 싫어하는 부위만 보는 거예요. 뭐 얼굴에선 볼 때 예쁜데 나 여기 좀 팔이 신경 쓰여 하면 그 부분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모 고정관념이 있으신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외모 고정관념이 선생님을 가장 힘들게 하세요? 그 생각의 내용이 사실일까요? 현대인들은 살다 보면서 알게 모르게 얼굴 평가에 빠져 있습니다. 방송을 보면서도 제 얼굴이 어떻네, 뭐 제가 뚱뚱하네, 아니네, 이런 것들 계속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에피텍토스는요, 타인의 평가가 중요한 경우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오로지 지혜로운 인간의 평가이다. 평가하는 사람 자체가 이미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타인의 평가를 신뢰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믿을 만한 평가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나 던지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악플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 악플을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믿을 만한 사람이 하는 평가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평가 속에 살아가거든요. 저는 결혼 전에 저희 가장 많이 평가를 하셨던 분이 바로 저런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평가를 하십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하고 나갔네. 오늘은 좀 살이 쪄 보이는 것 같네. 그리고 왜 강사인데 평소에 관리를 안 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도 모르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보여지는 것만으로 우리를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 계속 많이 축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올바르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도 전문가가 아니시고요. 모든 평가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요. 휘둘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교사로서 나를 지키고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에서 외모 고정관념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강하게 이게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그 생각을 사실은 이 부분이 내 매력이야 라고 리프레이밍을 해본다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자신의 외모 고정관념을 인식하고 그 틀을 깨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선생님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시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 느껴요. 자신의 외모를 엄격하게 잣대질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먼저 자신의 다름을 인정을 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외모 고정관념 갖고 있는 분들을 제가 좀 바꿔드릴게요. 우리 아까 어려 보이는 외모 때문에 고민을 하셨죠? 이건 전문성 부족으로 많이 연결을 하시는데요. 선생님이 어려 보인다는 건 특히 초등교사분들에겐 좀 플러스 요소가 됩니다. 특히 또 저학년 아이들에게는요. 그래서 아이들과의 정서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전문적인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옷을 좀 단정한 스타일로 입어주는 것 정도로만 해주셔도 선생님이 어려 보이는 외모를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화려한 이미지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좀 안 좋게 볼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거는 신뢰를 얻는 방법에서 수수해야지만 신뢰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옛날식 고정관념입니다. 우리는 이제 MZ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각적인 스타일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트렌드에 민감하고 유연한 사고를 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요소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옷도 잘 입네? 선생님 굉장히 센스 있네? 우리 애들도 잘 챙겨주겠네? 라고 보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성은 살리되 옷은 다림질 항상 잘해서 입으시고요. 소재를 좋은 소재를 골라서 입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인상이 세 보이는 것 때문에 걱정된다는 분 있으시죠? 그런데 한번 이런 배우들 떠올려 보세요. 진서연이라든지 김서연 같은 그런 배우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 강하다고 꼭 나쁜 이미지로 가는 게 아니죠. 강하지만 굉장히 신뢰감 있고 카리스마 있어 보인다고도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졌다는 것은 나의 명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여지면 되겠고요. 억지로 미소를 짓는 대신에 옷을 좀 부드러운 디자인을 입어주시면 인상이 강한 걸 좀 중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신체적인 콤플렉스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내가 그 과거에 많이 놀림받은 것 때문에 신체를 좀 가려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리프레이밍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우리 신체 편에서 잘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다 보고 따라오시면은 선생님 몸에 맞게 예쁜 옷을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교사가 스스로 자기 외모를 혐오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학생들에게 미치는 무의식적 영향이 너무 큽니다. 단점이라고 믿고 그 부분을 숨기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선생님만의 장점을 발견하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은 주변 사람의 영향을 무조건 받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처음 교육 받을 때 듣는 얘기죠. 근데 단순히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칭찬 한마디에도 막 기분이 좋아졌다가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 들다가 뭐 하나만 지적받으면 심장 쿵 하고 내려앉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박수라도 받으면 또다시 세상이 아름답고 자존감이 하늘 높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느낌을 느끼는 거를 나 스스로에게 좀 해주면 좋아요. 다른 사람의 칭찬 한마디가 내가 스스로 하는 칭찬 한마디가 되면 더 나를 키울 수가 있을 거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는 우리의 생존과 행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나를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경은 아주 적당히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은 우리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떤 한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신경 쓸 확률을 굉장히 과대하게 평가한다고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이한 옷을 입고 교실에 들어갔을 때 교실의 학생의 절반 정도가 우리의 옷을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요. 그 안에서 25%도 그 옷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요. 어제 우리 반 학생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학생이 어떤 옷 입고 어떤 신발 신었는지 아니면 길 가다 마주친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기억하시나요? 우리 주위는 한정돼 있어서
세상 모든 걸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모두가 나를 바라보고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마치 오직 내 머리 위에만 조명이 있어서 나를 비추고 다른 사람 역시 나만 쳐다본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바로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합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타인의 의견들은 역시 굉장히 주관적이고요.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모력 수업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여러분들의 식견을 좀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요,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선생님의 그런 미래를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삶을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나를 힘들게 했던 외모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 선생님만의 고유한 매력을 즐기는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